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한국의 테슬라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기아의 이야기입니다. 1944년 설립된 기아가 78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시대의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78살의 기업 기아가 왜 테슬라를 잡게 된 유망주가 된 이유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미있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요즘 기아가 화제죠?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8.8%를 달성하며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큰형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6.4% 수준인 것을 비교해 볼 때 무려 9% 육박하는 영업이익률 달성하며 형보다 나은 아우러는 평을 받고 다시 재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즘 기아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다는 점이에요. 서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7%로 1위 테슬라의 10%를 맹추격하고 있고, 한국 전기차 시장 역시 테슬라의 판매량을 30% 이상 앞지르며 글로벌 전기차 격전장 유럽과 홈그라운드 한국 시장에서 타도 테슬라를 외치며 테슬라와 대적할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 한 달 동안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며 빨간불과 파란불을 깜빡깜빡거리며 내려갈 때 기아 주가는 오히려 어게인 2020을 외치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요. 1944년에 설립된 기아란 회사가 78년이 지난 지금 왜 이제서야 테슬라를 잡을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을까? 큰형 현대차를 앞지를 수 있는 기아의 노하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아가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 분석과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아라는 나무를 먼저 파헤쳐보고 자동차 산업이란 큰 숲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제품은 크게 승용, RV, 상용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승용 차종은 모닝, 레이, K시리즈, RV 차종은 패밀리카로 사랑받는 카니발, 소렌토, 셀토스, 니로, 스포티지, EV6, 상용은 트럭, 버스입니다. 그런데 기아와 현대차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주력 차종의 판매 비중인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승용과 RV 비중이 비슷하거나 승용이 더 높지만 기아는 RV의 비중이 승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아 영업이익률이 왜 높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RV는 자동차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꼽혀요. 승용차보다 넓고 레저 등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평균 판매 단가가 승용차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니로, 셀토스, 스포티지 등 SUV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RV카 명가이고, 이미 RV카는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RV카 주도권은 기아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기아처럼 RV카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을 개발할 때마다 시장에 따라 다른 소비자 취향을 맞추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각 주요국별 판매량 탑3 차량을 보면 미국은 F시리즈 같은 트럭, 영국은 복스월 코르사 같은 소형 해치백, 이탈리아는 피아트 같은 소형차를 선호하는 등 전혀 다른 시장 성격을 보이고 있고, 각 시장별 선납할 수 있는 차량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하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차를 개발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겐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시장이 각기 다른 트렌드인 것은 자동차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좀 불편해요. 하나의 트렌드로 묶을 수 있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만큼 생산 대수를 크게 늘리고 차량 개발비나 금융비용, 부품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주요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RV예요. 미국 시장이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린다지만 허구한 날 트럭만 사진 않을 것이고, 반대로 해치백을 타던 유럽인들이 갑자기 덩치 큰 트럭을 타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RV는 크기와 유형이 다른 두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중간형 모델이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과 세단의 차종 간 이행 성향에서 세단에서 SUV, SUV에서 SUV, 신규 차주들의 SUV 등 SUV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신차 구입 비중에선 세단의 빈자리를 SUV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자동차가 RV로 넘어가며 RV 중심인 기아가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고, 글로벌 RV카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3.7% 성장해 444억 달러에서 2026년이면 550달러, 우리 돈 70조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RV 침투력은 세계 그 어느 시장에 공통적으로 녹아들 수 있고, RV를 주력으로 하는 기아가 비교율을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던 것이었죠. 즉, 기아가 이렇게 업황 약화 속에서도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고부가 가치로 이익을 끌어올 수 있는 SUV, RV 중심의 라인업 전략과 세계 자동차 트렌드가 RV로 이동하는 추세가 잘 맞물려지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의 업황 역시 기아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며 산업의 생산 능력 저하가 야기됐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기 수요가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는 수요 초과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대차의 글로벌 재고일수 추이는 2020년 3개월에서 2022년 1개월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 팔고 싶어도 팔차가 없단 말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속 글로벌 경기 소비재 업종의 수요 전망이 하향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긴 대기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업종의 특이점인 호황은 반도체 공급 정상화 이후 극단적으로 낮은 재고가 적정 규모에 도달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 시점은 2022년 3분기 이후로 예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차량 출시 가격이 대폭 인상되며 기아의 ASP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식 변경 모델 출시에 맞춰 차량 가격이 대폭 인상되며 카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즉 완성차 업계 전반적인 판매와 수익이 동시에 개선될 전망인 것이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자동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 강화로 전기차 전환 가속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EU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2030년 전기차 판매 50% 목표를 제시하며 친환경차를 필두로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코로나 이후 각국의 보조금 확대로 보급이 가속화되어 2021년 466만 대였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682만 대, 2023년 865만 대까지 성장할 전망이고, 기아의 EV6가 유럽의 올해 차에 선정이 되고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앞지르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 역시 기아의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는 것에 힘을 보태주고 있죠. 현재 기아가 내수 23%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매출을 선진국에서 올리고 있는 만큼 판매 가격 전가가 용이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더라도 2022년까지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시장의 초과 수혜를 오롯이 이어갈 다음 주제의 칼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3단계 상용화 차량이 출시가 됩니다. 제네시스 G90, 벤츠, 도니 윌스 클래스, BMW i7에 각각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대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2단계와 달리 운전대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되며 본격 운전자 편의 개선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는 과거부터 예견이 되었던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급자 우선 마켓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죠. 즉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글로벌 외생 변수로 인한 업황 악화로 타격이 예상되었던 기아이지만 오히려 빠른 회복 속도와 RV가 중심의 고부가 가치 경영으로 호실적을 낼 수 있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속된 수요 초과와 공급자 우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공급 부족에 역설적 수혜를 고스란히 받으며 현재 악재가 가득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성장의 관성을 그대로 이어갈 달콤한 앞날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1944년에 설립된 기아가 78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시대의 유망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완성차 기업들의 목표인 RV가 중심의 이익 개선과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덕분이었습니다. 고부가가치 RV카의 탄탄한 라인업과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EV6의 무선 질주까지 2-3년 내에 다가올 자율주행 완성차 시대에 폭발할 자동차의 수요 등 현재의 기아를 설명할 때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점들이 많은 것이 더 매력입니다. 그녀 현대차의 그늘에 가려진 동생 기아였지만 그 시기는 기아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본격 웅크렸던 기색을 펴고 모빌리티에 도전할 시기 성장할 수 있는 현대기아, 기아 현대 위상이 훨훨 날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역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